김지현 감독님 나오시죠. 요즘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수사관이 됐어요. 수사관. 진짜 수사 기소권이 있으면 이분한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즘. 숫자들과 싸우며. 그런데 또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데서부터 또다시 새로운 걸 찾아낸 자료들이 존재하고 이번 시간 말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를 것도 있대요. 오늘 다룰 것만. 고정 출연으로 계속 가실 것 같아요. 네, 당분간 계속 나오지 않으시겠는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자료만 가지고 싸우다가 최근에는 이 자료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까지 입수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따져보기 시작하고 있고 거의 이제 탐정이 됐어요. 세월호 탐정이라고 불러줘야 된다 이제. 세월 탐정이라고 부를까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려고?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건 다 아실 텐데요. 지금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지금 재판정에서 그 원인이라든가 이 보고서들이 전문가 자문위원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이 조사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자문은 검경,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 측이 아니라 예. 검경이 자문한 자문위원단이 나와서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내용들을 오늘 소개해드릴 겁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법조인들은 해양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재판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뽑아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 번째 지그재그 방송을 검사가 봤나 봐. 아마도.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요약하면은 6초간 사도가 변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도씩 부드럽게 변했지만 기억나시죠? 실제로 COG 데이터를 보면 6초간 4도간 변침했고 이것은 탈을 굉장히 많이 돌려야 된다. 15도 이상.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서 이 배가 정부 발표 자료대로라면 조금씩 돌아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배가 돌아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데이터가 정부의 데이터고 COG 값을 보면 줄리차가 주장했듯이 지그재그로 운항을 하다가 왼쪽으로 크게 틀어서 돌았다. 예. 그리고 그 튼 각도를 볼 때 탈을 미리 넣어서 그 직전이 아니라 한참 전에 넣어서 배를 돌렸다. 그러니 이게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져볼 만한 거 아니냐. 고의다라고 우리는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부분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검찰이 사고 이전에 지그재그 운항을 했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와 같은 행위로 화물 이동이 크게 됐다. 감독님이 다 주장한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여서 동의했는지 몰라도 스스로는 질문을 했어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 단장님에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AIS를 항적으로만 이해하고 현재 배의 위치, 무게중심, 나가는 방향이라는 의미를 몰랐던 것이다. 황당무계하다라고 일축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단장님의 이야기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유도 용도 값도 있었고 헤딩 값도 우리가 다 다뤘단 말이죠. AIS. 예. 의미를 다 알았었죠. 거꾸로 단장님이 우리 방송을 안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자료를 또 찾다 보면은 선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초반에 지그재그 운항이 있었다고. 예, 그 자료를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봤어요. 예. 선원이 방송에 나와서 배가 지그재그로 운항을 했다. 여러 가지 배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방송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죠. 저 선원의 입으로 지그재그 운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그냥 배가 뭐 이렇게 잘 마음대로 운전이 안 됐나 보다. 이 정도로 그때는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그재그가 전혀 없었다고 단장님이 말하는 거는
사실은 선언도 얘기했고 자료로도 주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 반론일 수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다시 이 기사들을 읽고 나서 속기록 같은 걸 보고 나서 제가 다시 전문가를 또 만났습니다. 네. 조류 얘기 저번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조류의 바람, 영향. 조류 뭐 이런 얘기. 네, CO2와 헤딩값의 차이는 조류라는 원인 바람인데 바람은 거의 안 불었다고 하니까 이제 조류가 가장 많았을 것 같아서 조류를 좀 더 깊이 파자. 그래갖고 또 전문가를 만나갖고 같이 자문을 들으면서 또 가르침을 또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조류의 표시인가요? 네, 방향도 더 넣어갖고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조류가 이렇게 흘렀다. 예, 그때 당시 50분 그리고 40분 요 디테일한 또 데이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그걸 받고 그래서 이 벡터 값을 합쳐야 된다는 좀 어려운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 가는 속도 내가 이쪽으로 달려가면 달려가는데 옆에서 조류라는 애가 이렇게 밀면 그 힘이 합쳐져서 내가 왼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가게 되잖아요. 그 힘을 각도를 갖고서 힘을 합성해야 된다. 그런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고등학교 물리 시간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는 벡터값. 네,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벡터라는 말 듣니까 처음엔 겁먹었는데 아 별게 아니구나라는. 그러니까 요 힘과 요 힘을 합쳐서 새로 발생되는 위치와 속도. 그 편차가 바로 네. 헤딩과 COG를 결정하거든요. 내가 달려가는 힘 그리고 옆에서 조류가 미는 각도에 의해서 그 힘이 합성돼 갖고 헤딩과 COG의 어떤 그 격차들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노트 이런 걸로 계산하시는 방식을 하시면서 검증해 주셨어요. 조류의 방향성과 속도는 발표돼 있으니까. 예, 이미. 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로 해서 합성하는 걸 갖다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해서 또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렇게 보면 지그재그가 우러가는 좌로 갔다 우로 갔다라는 구간에 대해서 보면 이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최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위원장에서 그 유리하도록 말이 좀 이상한데 그분들이 볼 때 이때 조류 데이터 보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한 0.4노트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나오잖아요. 평균값이 8시 때. 그렇지만 그 디테일을 보고서 최대한 많은 값을 잡아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0.5에서 0.8이면 0.8을 잡아서 네, 막 이런 식으로 크게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0.8을 놓고 아량입니까? 아량입니다. 그래갖고 이 배가 올 때 속력도 사실 18노트에서 잘 아시겠지만 17노트로 줄어드는데 그냥 17.5노트로 또 동일하게. 이것도 줄여줬어요. 최대한. 그래서 조류 때문에 최대한 배가 많이 흔들리도록 계산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재료도 최대값을 되도록 주고 속력도 18노트에서 17.5노트로 변했다면 17.5노트로 주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계산을 해봤더니 허용폭으로 그랬더니 계산해봤더니 편차가 이 각도상 1.5도밖에 안 나요. 이 계산상으로는 구간에서 예 요 구간에서는 많이 줘도 최대한 그러니까 해줘도 배가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조류 때문에 이게 배가 흔들려가지고 예, 편차가 생기더라도 벡터 값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는 걸 전문가로부터 듣고 예 그 전문가는 직업이 뭡니까? 예? 전문가. 예, 뭐 항해사일 수도 있고 뭐 교수? 선장일 수도 있고 뭐 교수님일 수도 있고 예, 그런 분이죠. 그 보호 차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사 쓰시는 분들. 취재원 보호. 취재원 아니, 보호자에서 뭐, 한 성도 안 전문가, 나오는데 직업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한 교수는이라거나 한 오래 항해사. 항해를 하신 분. 오래 항해를 하신 예, 분이요? 그리고 뭐 교수님도 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벡터 값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장 조류에 영향을 많이 받도록 수치를 넣어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1.5도밖에 안 1.5도밖에 안 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4도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실 텐데 헤딩과 COG의 격차 나면 저번에 선장님이 얘기하신 네. 것처럼 4노트 이상의 힘으로 옆에서 밀어 제쳐야지 헤딩은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4도 이상 이 왼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효과가 나는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남았자 얼마 안 돼요. 이거 이제 회전 구간까지 해갖고 이제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쪽에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보면 많이 줘봤자 1.5도 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리고 좌로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했다 우회전으로 트는 곳도 보면 편차가 1.6도 이 정도밖에 데이터상에 안 나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47분, 48분을 보면 5도 이상 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바람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조류도 아닌데 배가 네.
그 각도가 많이 틀어졌다. 네. 그러면 일부러 튼 게 아니면 왜 틀어졌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네. 헤딩 값이 그 이상하다는 거에서 네. 뒷부분 회전 구간에서 나침판 고장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 그러니까 네. 여기도 고장난 거냐?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왜 예. 그 정부 발표 수치에 따르면 뱃머리가 병풍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수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근데 실제 둘라이에스에서 찍은 그 그림은 뱃머리가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수치가 틀렸다라고 예. 주장하려고 했더니 나침판이 고장났다고 그 구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게 예, 지난 맞습니다. 시간까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나침판이 정말 고장이 잘 나는 건지 한번 제조사하게 알아보자는 예. 거 하나와 예. 그리고 그때 조류값에 의해서 편차가 많이 생긴다 했는데 조류값으로는 이것밖에 안 생긴다. 기껏 해봐야. 그러니 1.6도를 벗어나는 5도 예. 이런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배를 돌린 게 아니라면. 혹은 헤딩 값을 만졌다고 표현하셨나요? 교수님이 누군가 만지지 않았다면 안 왔다면 왜 이런 오차가 어떻게- 생기느냐. 왜 헤딩 값이 CU자하고 이렇게 큰 격차가 비현실적으로 비과학적으로 생겼느냐 여기 대해서 발표를 해주셔야죠.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할 일이죠. 예, 그 그렇죠. 나침반이 고장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그 아까 똑같은 그 단장님이 하신 건가요? 조사단 나침판은 단장님? 예 단장님이 그 회전 구간에서 나침판 고장론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보면 한 3초간 일시적인 걸 얘기했는데 단장님은 그 뒤에 병풍도를 바르면서 둥둥 뜬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왼쪽으로 심하게 초당 15도 막 비현실적으로 돌고 3초간 그때 잠시 쇼크를 먹고 나서 병풍도를 바라보면서 둥둥 떠다녀 갖고 거의 9시 14분 15분까지 데이터가 다 나침반 고장으로 가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손에 남는 데이터는 한 20초 헤딩값 요것밖에 안 남아요. 그거 갖고 이제 침몰 원인을 조사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말씀 뭐냐면 그 나침판이 고장났다고 하는 구간은 짧아요. 배가 급하게 돌았을 때. 그 구간이 고장나서 그런 거라고 단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구간이 3초 동안 고장났다고 3초 동안 얘기한 이상 현상을 보였다니까 네. 이건 3초 동안. 나침반 고장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면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리고 1초에 15도 돈다는 건 거의 UFO나 가능한 수치거든요. 음. 그러니까 UFO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질문도 나왔어요. 조작 가능성이 있느냐 뭐 해서 조작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정말 나침반이 고장 나서 그런 이상한 수치가 나왔거나 아니면 음. 숫자를 조작하다가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 둘라에스 사진에서는 뱃머리가 왼쪽을 보고 있다. 음. 근데 그 뒤에 숫자는 오른쪽을 보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짧은 구간만 고장난 게 아니라 고장났다면 전체 뒤에 다 고장난 거 아니냐. 다 날려야죠. 다 날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리고- 단장님은 뒷구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고요. 아직 그리고 언급 안 했어요. 앞구간에 아직은. 대해서도 사실 얘기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앞구간 이 지그재그 구간, 네. 운항한 구간도 앞구간도 사실은 지그재그 없다라고 네. 이제 황당무계 한 헤딩값- 주장이라고. 네, 이쪽으로 네.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제. 단장님, 그러니까 소위 이제 검경에 조언을 해준 전문가 집단은 검경이 발표했듯이 배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다가 타가 심하게 돌아서 네. 가라앉았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배가 이쪽으로 돌았다니 저쪽으로 돌았다니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사실 자이로 얘기는 다음에 드릴 테지만 거기서 자이로 얘기도 질문이 나왔어요. 자이로 고장에 대해서 나침반 고장에 대해서 자이로 컴퍼스가 잘 고장이 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 답변을 보면 거의 고장이 안 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고장 났다고 말한 분의 답변도 원래는 거의 고장이 거의 안 난. 고장이 안 난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어요. 그러나 조작 가능성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고장이 안 나더라도 나침반 고장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죠. 아, 뭐 기계라는 게 퍼펙트 할 수는 없으니까 고장 날 수는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좀 고장이 났다는 거지. 하필이면 그렇게 고장 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의 가능성. 두 번째는 누가 만졌을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만졌다는 얘기를 절대로 할 수 없는 단장님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저거는 누가 만졌을 리가 있나 정부가 발표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 기계 고장 났겠지 이런 추론이겠죠.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예. 기계밖에는 설명할 게 없어. 음. 이렇게 보셨겠죠. 그러니까 그- 조작 가능성이라든가 누군가 만진 것을 제외하면 예.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뭐 휘박하더라도 근데 이 조사단은 그런 걸 제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단장님이
이제 평생의 전문 지식으로 얘기하셨겠지. 예. 당연히. 그렇죠? 양심에 기반하여 하셨겠으나 어떤 가능성에도 배제하지 말라고 조사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니까 거의 고장이 안 나는 얘가 고장 나야 되는 거지 지금. 그거밖에 안 남는 거죠. 그거밖에 안 남은 거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게 고장 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제작사나 유명 회사들을 통해서 이게 배가 획 돌면 획 고장 나요 이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와중 조사 중입니다. 네. 예. 조사 중이고 답변이 다음 시간에 오면 또 나오겠죠. 자 어쨌든 조류의 영향은 크지 않다. 예, 그렇지 않으니까 이 헤딩값과 COJ 차이에 대해서도 네. 나침판 고장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발표를 해줬으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 나침판을 건져가지고 예. 그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것도 해봐야지. 원래는 고장 안 나는데 딱 이 한 대가 고장 난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세월 탐정이라고 부를까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려고?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건 다 아실 텐데요. 지금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지금 재판정에서 그 원인이라든가 이 보고서들이 전문가 자문위원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이 조사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거기서 자문 여기서 말하는 자문은 검경,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 측이 아니라 예, 검경이 자문한 자문위원단이 나와서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내용들을 오늘 소개해드릴 겁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법조인들은 해양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재판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뽑아서 오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 번째 지그재그 방송을 검사가 봤나 봐. 아마도.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사고 이전에 지그재그 운항을 했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와 같은 행위로 화물 이동이 크게 됐다. 감독님이 다 주장한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여서 동의했는지 몰라도 스스로는 질문을 했어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 단장님에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AIS를 항적으로만 이해하고 현재 배의 위치, 무게중심, 나가는 방향이라는 의미를 몰랐던 것이다. 황당무계하다라고 일축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단장님의 이야기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유도 용도 값도 있었고 헤딩 값도 우리가 다 다뤘단 말이죠. AIS. 예, 의미를 정보. 다 알았었죠. 거꾸로 단장님이 우리 방송을 안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하나 들고 자료를 또 찾다 보면은 선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초반에 지그재그 운항이 있었다고. 예, 그 자료를 보신 적 봤었죠. 있어요? 예, 저도 봤어요. 네. 선원이 방송에 나와서 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요약하면은 6초간 사도가 변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도씩 부드럽게 변했지만 기억나시죠? 실제로 COG 데이터를 보면 6초간 4도간 변침했고 이것은 탈을 굉장히 많이 돌려야 된다. 15도 이상.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서 이 배가 정부 발표 자료대로라면 조금씩 돌아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배가 돌아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데이터가 정부의 데이터고 COG 값을 보면 줄리차게 주장했듯이 지그재그로 운항을 하다가 왼쪽으로 크게 틀어서 돌았다. 예, 그리고 그 튼 각도를 볼 때 탈을 미리 넣어서 그 직전이 아니라 한참 전에 넣어서 배를 돌렸다. 그러니 이게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져볼 만한 거 아니냐. 고의다라고 우리는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부분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검찰이 배가 지그재그로 운항을 했다. 여러 가지 배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방송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죠. 저 선원의 입으로 지그재그 운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그냥 배가 뭐 이렇게 잘 마음대로 운전이 안 됐나 보다. 이 정도로 그때는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그재그가 전혀 없었다고 단장님이 말하는 거는 사실은
선언도 얘기했고 자료로도 주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 반론일 수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다시 이 기사들을 읽고 나서 속기록 같은 걸 보고 나서 제가 다시 전문가를 또 만났습니다. 네. 조류 얘기 저번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조류의 바람, 영향. 조류 뭐 이런 얘기. 네, CO2와 헤딩값의 차이는 조류라는 원인 바람인데 바람은 거의 안 불었다고 하니까 이제 조류가 가장 많았을 것 같아서 조류를 좀 더 깊이 파자. 그래갖고 또 전문가를 만나갖고 같이 자문을 들으면서 또 가르침을 또 받았습니다. 김지영 감독님 나오시죠. 네, 요즘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수사관이 됐어요. 수사관. 진짜 수사 기소권이 있으면 이분한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즘. 숫자들과 싸우며. 그런데 또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데서부터 또 다시 새로운 걸 찾아낸 자료들이 존재하고 이번 시간 말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를 것도 있대요. 오늘 다룰 것만. 고정 출연으로 계속 가실 것 같아요. 네, 당분간 계속 나오지 않으시겠는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자료만 가지고 싸우다가 최근에는 이 자료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까지 입수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따져보기 시작하고 있고 거의 이제 탐정이 됐어요. 세월호 탐정이라고 불러줘야 된다 이제.